안녕하세요. 거꾸로 읽는 통증 이야기. 오늘은 아픈 사람은 운동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통증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박정근 원장입니다. 이전에 운동하는 것이 이제 우리 몸에 어떻게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를 내는지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너무 좀 제가 약하게 좀 말씀드려서 좀 오늘은 좀 강하게 제 주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처럼 아픈 사람은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뭐 아프니까는 운동해야 된다,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는데, 아픈 사람은 절대 휴식을 취하고 치료를 받아야지 운동하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은 이런 이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세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제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많이 검색해서 보시려고 하면 뭐 구독과 좋아요가 많이 눌러져야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그런 거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많은 분들이 좀 보시기 위해서라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을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가 스포츠 선수가 있습니다. 야구 선수든 축구 선수든 이제 운동 시즌에서 이제 운동 시합을 하고 뛰고 있는 프로 선수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제 부상을 갑자기 당하게 됩니다. 운동하다 부상 당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되는지 과정을 잘 살펴봅시다. 우선 그 선수는 이제 부상자 명단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에 출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그 선수는 이제 병원에 가서 사진 찍어보고 치료를 받겠죠. 안정하고 쉬게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수술받고 뭐 안정하고 기부스하고 치료받다가 충분히 치료받았다고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재활훈련이라는 걸 합니다. 그 재활훈련은 원래 그 선수가 하던 본격적인 훈련은 아니겠죠. 아픈 부위를 보호해주면서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이제 적절하게 처방된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 재활훈련을 하게 되고, 그 재활훈련이 잘 됐을 때 이 선수가 이제 리그로 복귀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은퇴를 해야 되는지 큰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환자분들은 평소 때 운동 잘 안 하시잖아요. 운동 안 하시다가 무릎이나 허리가 아픕니다. 아프게 되면은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의사 선생님이나 텔레비전에서 보면 운동하라길래 갑자기 운동합니다. 이건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운동선수가 운동하다가 부상을 입었을 때 부상자 명단에 올리지 않고 그냥 안 하던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 행동을 하는 거죠. 아프면은 쉬는 것이 당연합니다. 쉬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재활 운동이 필요한 거지, 아픈데 계속 운동하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믿음이 우리 사회에 팽배져 있습니다. 아플 때는 쉬는 겁니다. 제가 이제 도표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여러 가지 근육들이 나옵니다. 이제 근육, 힘줄, 인대, 뼈 이렇게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운동을 하는 상태가 어떻게 될까? 다들 이제 운동을 하실 때 어떤 상태가 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힘은 증가하게 되겠죠. 근육이나 인대나 이런 장력이나 근력 같은 힘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전반적으로 미세 손상, 운동을 계속 하기 때문에, 많이 쓰기 때문에 미세 손상들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세 손상들이 쌓이다가 어느 순간에 큰 부상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우리가 근력을 얻지만, 근력과 여러 가지 인대나 이런 것들의 단단함을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미세 손상이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 부상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혈관이나 신경은 어떻냐? 뭐 이렇게 혈관 신경들은 운동하면은 대개는 좋아집니다. 그래서 운동하라고 하는 겁니다. 동맥경화도 좋아지고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운동해서 이제 신경이 다친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급성 손상을 제외하고는 많지 않기 때문에
혈관이나 신경계통은 되게 운동하면 그냥 좋아집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근골격계 질환에서는 반드시 미세 손상이 생기고 미세 손상이 쌓이다가 급성 손상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부상은 항상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도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뭐 비슷한 도표들인데, 이제 운동의 강도가 증가하는 거랑 효과와 부작용이 있는 거를 표를 나타냈습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근력 증가 효과가 있게 되죠. 이렇게. 하지만 무한히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제 최상의 효과를 얻는 단계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부상은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부상이죠. 부상은 서서히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상 없이 우리가 근력 증가를 노릴 수 있는 이 파란 구간은 좁습니다. 생각보다 좁습니다. 이보다 이렇게 노란 구간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부상이 계속 증가하는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파란 구간에서 운동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상일 경우에 얘기입니다. 우리가 관절이나 무릎이 아파서 통증이 심해지게 되면 이 파란 구간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해가지고는 운동이 되지 않고, 운동을 조금 늘리게 되면은 바로 이 노란 구간, 부상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 구간 안에 바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절이나 뭐 허리나 무릎에 통증이 있을 때는 운동을 하게 되면 효과 구간을 지나서 바로 부작용 구간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운동의 정상적인 경우, 아프지 않은 경우에도 우리는 항상 운동하게 되면 부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운동은. 우리가 심장이나 혈관이나 뭐 여러 가지 근력이라든지 이런 데 이득을 얻지만, 우리가 미세 손상이라든지 부상이라든지 골절이라든지 인대 파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동에 관계된 부상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이 만능은 아닙니다. 그런데 심지어 아프신 분이 평소에 운동 안 하다가 아프다고 하니, 운동하면은 통증에 좋다고 하니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불난집에 휘발유를 갖다가 들이붓는 거나 똑같습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만 더 들게요. 저희 전에도 들었던 예인데, 우리가 감기 몸살에 걸려서 열이 40도, 41도 올라가는 환자가 있습니다. 보호자가 집에 들어가서 이제 꽁꽁 알아서 누워 있으니까, 너는 평소 때 운동 안 하고 맨날 집에서 누워 있으니까 감기에 걸리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야. 너 나가서 빨리 운동해. 라고 해서 그 사람을 쫓아내서 운동장을 계속 뛰게 만듭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쓰러지겠죠.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플 때 운동이라고 하고 있는 거는 다 그런 겁니다. 부상을 증가시키고 손상을 증가시키고 미세 손상을 늘리고, 미세 손상 때문에 생긴 큰 급성 손상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일을 반복해서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전에 좀 부드러운 말로 통증 운동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더니 잘 안 들으셔서 오늘 좀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아플 때 운동하는 것은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하는 것처럼 일단 충분히 치료하고 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 파란 구간, 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파란 구간에 딱 맞춰서 재활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대개는 다 이거나 아무 효과 없는 구간이거나 손상을 증가시키는 구간이다. 그래서 명심하십시오. 운동은 건강한 사람이 하는 거지 아픈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